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뷰 지오메트리를 이해하기 위해 또 멀티뷰 지오메트리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 피처란 무엇이냐면 그 영상 내에 그 각각의 픽셀들이 있을 텐데 그 픽셀들 중에 특정한 문제를 풀기에 유용한 픽셀과 그 픽셀들의 집합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픽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처들은 이제 그냥 점이 될 수도 있고 엣지 그리고 어떠한 그 객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이 피처들은 그냥 그런 점이나 엣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돼 있는 그 정보들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이 어디다가 쓰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을 검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얼굴에 대한 그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합한 또 피처를 사용할 수도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만약에 이어 붙인다고 칩시다. 이어 붙이려면 어떤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겹치는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도 피처를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 영상이라는 거는 이제 3차원 데이터로부터 투영돼서 얻어진 것인데, 다시 영상으로부터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멀티뷰 지오메트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로도 이 피처가 활용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좋은 피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래 영상을 보시면 이게 동일한 그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조명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야 이 두 영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컴퓨터는 이 피처 매칭을 통해서 장소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피처는 당연히 조명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고양이에 대한 피처를 추출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동일한 피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영상의 크기가 변하든지 혹은 영상의 회전이 생기더라도 동일한 피처 값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건 파리 개선문으로 보이는데 파리 개선문을 어떠한 위치에서 촬영하든지 해도 사람은 이것이 개선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한테 각도에 상관없이 이게 동일한 장소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표현하는 피처가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에 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피처를 계산하는데 너무 연산량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산량이 적어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처 정보를 저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배울 영상 지도의 경우에는 피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때문에 메모리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적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 피처라는 분야는 굉장히 연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1988년 해리스 코너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피처는 크게 디텍터와 디스크립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텍터라는 것은 이제 영상 내에 여러 개의 픽셀들이 있을 텐데 그 픽셀들 중에 어떠한 픽셀이 피처에 적합한가를 찾아내는 것이 디텍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처를 추출하고 그 다른 영상의 피처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피처를 효과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하는 것을 디스크립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피처들은 디텍터만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해리스 코너 같은 디텍터는 어떠한 피처들, 시프트 같은 피처는 디텍터와 디스크립터가 동시에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처들 중에 유명한 피처가 해리스 코너 피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Shift라는 피처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뒤에서 볼 피처는 ORB라는 피처가 또 유명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액체 인식의 용도로는 이미지 피처를 잘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처들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디텍터랑 디스크립터를 설계한 피처를 보통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고 하는데 요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을 활용한 피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ORB라는 피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RB라는 피처는 사실 FAST라는 디텍터와 BRIEF라는 디스크립터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OFAST라는 디텍터와 RBRIEF라는 디스크립터를 그, 합쳐놓은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FAST랑 BRIEF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AST란 애는 특정한 픽셀이 피처인지 아닌지를 주변에 있는 인접한 픽셀들의 값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P라는 픽셀이 피처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P를 중점으로 하는 원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둘레에 있는 픽셀들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P라는 픽셀의 값보다 큰 픽셀이 연속으로 9개가 있다든지 혹은 작은 픽셀이 연속으로 9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픽셀이 P가 됩니다. 이 픽셀이 피처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속하는 픽셀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패스트를 제한한 사람들은 원의 반지름이 3인 경우에는 9개의 픽셀이 연속할 경우에 그 원의 중점에 해당하는 픽셀을 피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프라는 피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브리프라는 애는 굉장히 재미있는 애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P라는 픽셀이 피처라는 것을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P라는 픽셀 주변에 픽셀들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인텐시티 값의 인텐시티를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하는 위치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픽셀과 특정한 픽셀을 비교한다. 이러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픽셀에서 첫 번째 픽셀과 두 번째 픽셀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픽셀의 값이 더 크면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이너리 인텐시티 테스트를 여러 번, 예를 들어서 10번을 하게 되면 총 10개, 길이가 10개, 길이가 10인 바이너리 벡터가 나오겠죠. 그 바이너리 벡터로 이 주변에 있는 픽셀들의 값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 이러한 부류의 표현 방법들이 다수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ORB라는 피처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특허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Shift라는 피처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또 그거에 비해서 ORB는 특허가 걸려 있지 않고요. 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일루미네이션 조명과 회전에 강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ORB 피처는 퍼스펙티브 트랜스폼, 그러니까 위치 변화에는 조금 약한 특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특성이 너무 좋아서 OR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피처를 추출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처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어떻게 매칭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들어온 영상에서 피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피처들을 디스크립터를 활용을 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영상 내에 있는 피처들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봅니다. 자,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영상은 그 피처들 간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테고 어떤 애들은 피처의 유사도가 낮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입력 영상이 있을 때 특정한 영상이 다른 영상과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그 유사한 피처들이 많은 집합이 있을 수, 많은 그 페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페어들로 이제 두 영상이 가장 뭐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우리가 그 피처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군 매칭이라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추출해냅니다. 자, 이 군 매칭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피처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추가로 C와 D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A와 B끼리는 굉장히 유사한데, A와 D는 거의 유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B와 C도 유사하다라고 칩시다. 근데 사실 C는 A랑도 유사하고 D랑도 유사한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A와 B,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쌍만 유사도가 굉장히 높고 다른 피처와의 유사도는 낮은 경우에 이게 좋은 매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NNDR이라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 NNDR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매칭 쌍이, 그러니까 특정한 피처가 있고 그 피처랑 가장 잘 매칭되는 쌍이 대응 피처가 있다고 칩시다. 그 피처와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했고요. 이제 가장 잘 매칭이 됐으니까 거리가 굉장히 가깝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잘 매칭이 된 그 피처와의 거리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치분의 가장 잘 매칭된 그 매치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스트 매치와는 거리가 짧고 세컨 베스트 매치는 거리가 길어야 되니까 이 NNDR의 값이 작으면 다를수록 좋은 군 매칭, 그러니까 군 매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한 방식으로 군 매칭을 판단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영상과 인접한 영상, 지금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는데 지금 두 개의 영상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 매칭하는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막 선들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 선이 이 위치에 있는 피처와 요 위치에 있는 피처가 대응된다. 이런 대응쌍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